오늘은 커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커비는 물체의 성질을 갖게 되는 귀여운 캐릭터였습니다. 우선 저번에 만들어놨던 교코의 얼굴을 뭉개주고 윷돌을 덧댄 다음 바닥에 굴려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커비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잡아먹혀 빠져나오려고 하는 장면을 만들 겁니다. 구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커비의 주먹만한 발도 붙여줍니다. 아기자기한 팔도 붙여주면 대략적인 커비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긴 타원형의 눈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커비 안에서 나올 손가락을 만들겠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해주고 그대로 실리콘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실리콘의 형태를 잡아주는 석고봉대를 붙여주면 됩니다. 석고봉대를 분리할 수 있도록 가운데 지점에 바세린을 바르고 두 개의 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손가락을 빼주고 삐져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다시 결합한 후 발포하지 않는 850 우레탄으로 2번 코팅해주고 발포하는 534 우레탄으로 속을 채워줍니다. 실리콘을 벗겨내서 기포가 찬 부분은 니퍼로 떼주면 됩니다. 이렇게 총 2개의 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마저 주소로 돌아갑니다. 커비 중앙에 큰 구멍을 파주고 손 모형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모양에 맞춰서 입이 늘어난 것처럼 윷돌을 다듬습니다. 레드 스펀지로 질감을 내준 후 윷돌을 녹이는 용액을 바르고 물티슈로 문질러주면 매끈한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리콘을 붓기 전 실리콘이 새지 않도록 윷도띠를 둘러주고 실리콘을 부어주겠습니다. 실리콘을 골고루 발라주고 에어브러쉬로 기포를 없애줍니다.
두 번째 실리콘도 발라주고 반복합니다. 유토 띠를 떼주고 석고붕대를 붙여줍니다. 커비의 앞뒷면으로 총 2피스를 붙였습니다. 석고붕대가 다 굳으면 틀과 분리하고 유토를 빼낸 실리콘은 다시 석고붕대에 껴놓고 테이프를 둘러줍니다. 이제 우레탄으로 모형을 뜰 차례입니다. 850 우레탄으로 표면을 총 3번 코팅합니다. 그 다음 발포한 534 우레탄으로 속을 채워주겠습니다. 우레탄이 다 굳으면 칼로 테이프를 자르고 안에 있던 우레탄 모형을 빼내도록 합니다. 바닥 부분을 잘라주면 채색 준비 완료입니다. 커비를 분홍색으로 칠해주기 전 색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젯소를 발라주겠습니다. 젯소가 마르는 동안 손 채색을 하면 됩니다. 에어브러쉬와 칫솔 붓을 이용해서 진짜 같은 손의 느낌이 나도록 칠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채색 단계입니다. 커비를 진한 분홍색으로 칠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커비에 초롱초롱한 눈을 칠해주고 빨간색으로 신발도 칠해줍니다. 무광 바니쉬는 몸통에 유광 바니쉬는 신발에 바르고 엎드린 상태로 말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끼워서 조립해주면 잡아먹고 있는 컵이 완성입니다.
오늘은 조금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몽어스 실사화입니다. 지난번 만들어 놓았던 커비를 통짜 몸매로 바꿔줍니다. 유토의 경계는 잘 매만져주고 임포스터에게 잘린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 얼굴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캐릭터의 등 뒤에 메고 있는 가방도 만들겠습니다. 대략적인 형태가 나오면 뼈 조소를 시작합니다. 사람 뼈와 비슷하게 형태를 다듬고 튀어나온 살도 붙여줍니다. 잘린 단면 안에 들어갈 내장을 위해 안쪽은 파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종류의 내장 기관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동그란 내장부터 긴 창자들까지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질감도 잊지 않고 넣어주겠습니다. 블랙 스펀지와 헤라를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질감도 넣어줍니다. 이제 가방 안에 들어갈 기계 부품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감을 정리할 때는 유토를 녹이는 용액을 바르고 물티슈로 매만져서 매끈한 질감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조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실리콘을 부어줄 차례입니다. 실리콘을 붓기 전 실리콘이 새지 않도록 티를 둘러주고 실리콘을 바로 부어줍니다. 골고루 실리콘을 퍼뜨려주고 에어브러쉬로 기포를 없애줍니다. 내장 기관들이 잘 떠져야 하기 때문에 총 4겹의 실리콘을 쌓았습니다.
이제 실리콘을 지탱해줄 석고붕대를 밀착시킵니다. 마지막 한 피스만 따로 붙이는 이유는 우레탄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석고붕대가 다 굳었으면 실리콘과 유토를 분리합니다. 안에 있던 모든 유토를 제거하고 우레탄을 부어주겠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뼈 부분부터 먼저 채워주고 석고붕대를 결합합니다. 실리콘이 벌어지기 쉽게 한 피스는 빼고 진행했습니다. 이 상태로 발포하지 않는 우레탄을 부어서 표면을 코팅해줍니다. 그 다음 발포하는 우레탄을 부어서 안쪽을 채워줬습니다. 다 굳은 우레탄은 실리콘과 분리합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발바닥도 잘라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캐릭터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온몸을 파란색으로 뒤덮어줍니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내장을 칠해주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전체적으로 내장들을 칠해줍니다. 점점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깊은 부분을 칠합니다. 뼈는 누런색을 칠해서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가방 쪽 기계는 회색과 노란색을 이용해서 기계 부품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실버로 마무리해 기계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칫솔을 튀겨서 튀김피도 만들어준 다음 내장에 네일 탑 코트를 발라서 잔인한 피의 느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임포스터에게 살해당한 어몽어스 캐릭터 완성입니다.
오늘은 마리오를 만들어 봅니다. 물론 이미 잡아먹혀서 보이진 않습니다. 뻐끔 플라워에게 말이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징징이의 얼굴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 머리가 곧 뻐끔 플라워의 머리가 될 예정입니다. 징징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예술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입이 벌어지는 각도만큼 유토를 파내고 입천장과 혓바닥이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혓바닥을 붙여 볼륨감을 더하고 입 안쪽 주름도 하나하나 표현합니다.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게 제일 섬세한 구간입니다. 이제 이빨이 들어갈 자리를 뚫습니다. 뻐끔 플라워의 매력은 바로 이 송곳니니까요. 누워있던 혓바닥은 공중으로 세워 오늘의 주인공은 나다 하는 포즈로 바꿔줍니다. 두꺼운 입술을 만들기 위해 유토를 길게 밀어붙입니다. 경계가 생기지 않게 매만지고 랩을 덮은 후 헤라로 주름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유토가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입술 주름을 넣는 순간 이 친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제 표면을 다듬고 점박이 무늬를 새깁니다. 유토를 녹이는 용액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합니다. 살짝 반짝이는 이 질감이 뻐끔 플라워의 피부 비결입니다. 꽃받침과 줄기를 제작합니다. 머리에 대보며 크기를 조절하고 나뭇잎에는 결을, 줄기에는 질감을 넣습니다. 기둥은 활짝 열린 입을 닫은 형태로 만들어 게임 속 느낌을 재현합니다.
질감을 추가하며 조소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쯤 되면 마리오가 긴장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리콘으로 본을 뜹니다. 모든 면에 실리콘이 고르게 닿도록 펴 바르고 에어브러쉬로 기포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실리콘까지 굳으면 이를 지탱할 석고붕대를 덧붙입니다. 석고붕대는 꼼꼼하게 비벼 밀착시킵니다. 피스 경계마다 바세린을 바르면 나중에 분리할 때 욕을 덜하게 됩니다. 화분과 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석고붕대가 완전히 굳으면 유토와 실리콘을 분리합니다. 이제 우레탄으로 본격적인 모형을 만듭니다. 850 우레탄으로 여러 차례 코팅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그 다음 발포되는 534 우레탄을 부어 속을 채웁니다. 굳은 뒤 다시 분리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드디어 채색 단계입니다. 먼저 화분부터 연두색 베이스를 깔고 입구와 밑부분은 더 진한 초록색으로 음영을 줍니다. 실버 컬러를 더해 게임 속 광택을 재현합니다. 이제 진짜 식인 식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줄기는 초록색에 노란빛을 섞어 생동감을 주고
뒷받침은 주황빛을 더해 자연스러운 바랜 색감을 만듭니다. 모든 부분은 순간 접착제로 고정합니다. 입술과 점박이는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붉은색을 자연스럽게 블렌딩합니다. 더 짙은 붉은색으로 깊이감을 더해 한 입만 더 하고 말할 듯한 입을 완성합니다. 바깥쪽은 아크릴 물감으로 마감해 반짝이는 표면을 완성합니다. 이제 이빨을 꽂을 차례입니다. 블라스틱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딱딱하지만 뜨거운 물에 닿으면 말랑해집니다. 손으로 반죽해 미리 뚫어둔 구멍에 하나씩 꽂습니다. 누런빛으로 채색해 오래된 이빨 같은 느낌을 줍니다. 혓바닥과 이빨에는 네일 탑코스를 발라 침이 맺힌 듯한 질감을 추가합니다. 약간의 광택이 이 친구를 훨씬 더 배고프게 만들어줍니다. 채색이 끝난 머리를 줄기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칫솔에 붉은 물감을 묻혀 튀겨줍니다. 피는 아니지만 분위기는 완벽합니다. 화분에도 같은 효과를 주어 생동감을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로 튀어나온 뻐끔 플라워가 완성됩니다. 게임 속 식인식물이 현실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오늘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포켓몬스터를 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잉어킹이라는 캐릭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너무나도 알려져 있는 캐릭터죠. 오늘은 가볍게 잉어킹 회를 떠보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만들었던 베놈 유토를 재활용합니다.
잉어킹의 머리부터 만들기 시작하며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베놈의 머리를 조금씩 잘라줍니다. 굴곡이 지지 않게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입을 파낸 후에 두툼한 입술을 달아주겠습니다. 입술의 각도도 확실하게 표현하고 크고 동그란 눈을 붙입니다. 뻐끔거리는 잉어킹의 입 안쪽을 파주며 동시에 혀를 만들어냅니다. 물고기의 필수 신체인 지느러미를 달아주고 가장자리를 제외한 안쪽 부분은 모조리 파줍니다. 주름을 새겨주고 잘려있는 아가미도 붙여주겠습니다. 콩알만한 눈알도 붙여주며 잉어킹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잉어킹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메기 같은 긴 수염도 달아줍니다. 턱 밑에 주름도 곡선으로 표시하고 살짝 파주면서 단차를 만듭니다. 반대쪽 눈도 만들어주고 질감을 내기 시작합니다. 레드 스펀지를 찍어서 대략적인 질감을 만들어내고 유토를 녹이는 용액을 발라서 거슬거리는 유토 표면을 살짝 녹여줍니다. 물티슈로 한번 문질러주면 유토를 만졌던 지문을 매끈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블랙 스펀지로 거친 질감을 만들어내고 무늬가 달린 천을 이용해서 더 다양한 물고기의 질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잉어킹의 머리는 완성입니다. 이제 꼬리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 유토를 납작하게 만든 후에 꼬리 모양으로 빚어주겠습니다. 꼬리도 머리 지느러미와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파줍니다. 꼬리 지느러미 주름을 그려주고 용액으로 질감을 마무리합니다. 그 위에 결까지 표현하면 꼬리 조소 완성입니다.
그 다음 이번 콘텐츠의 핵심인 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황색인 잉어킹에 맞게 연어회로 만들어 봅니다. 연어회는 모양보다는 채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회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연어회에 곁들여질 레몬을 만듭니다. 반달 모양으로 조소된 유토에 레몬 모양의 결을 새겨줍니다. 마무리로 질감을 내주면 현실감 있는 레몬 조소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조소가 끝났습니다. 잉어킹 회뜨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잉어킹 회뜨기 파트 2로 돌아왔습니다. 실리콘으로 본을 뜨기 전 분리가 쉽도록 이영제 스프레이를 잔뜩 뿌렸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잘 가둬질 수 있도록 띠를 설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리콘을 부어줍니다. 레몬과 회는 모두 잠길 정도로 많이 부어줍니다. 에어브러쉬로 기포를 터뜨려주면서 실리콘이 잘 떠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몬과 회를 두른 유토는 실리콘 작업이 끝났으니 유토를 벗겨줍니다. 그리고 꼬리와 머리는 다시 2차 실리콘에 돌입합니다. 부어준 실리콘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손으로 비벼줍니다. 세 번째 실리콘까지 부어준 후에 모든 실리콘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석고붕대를 붙여줍니다. 석고붕대는 실리콘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석고붕대가 단단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준 뒤 다 굳게 되면 유토와 실리콘을 모두 분리하고 우레탄으로 모형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레몬부터 우레탄을 떠줍니다.
무발포 우레탄에 경화제를 넣어서 코팅을 먼저 해주고 발포 우레탄으로 속을 채웁니다. 다 굳은 레몬 모양은 실리콘과 분리해준 후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꼬리는 바로 발포 우레탄을 넣어서 부푸는 것을 기다려줍니다. 다 굳은 꼬리 모양을 분리하고 발포한 부분은 칼로 잘라냅니다. 잉어킹의 머리는 총 3번 코팅을 하고 발포 우레탄을 부어주면 됩니다. 꼬리와 마찬가지로 실리콘과 분리 후에 발포한 부분은 칼로 잘라내겠습니다. 연어회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연어회의 우레탄 작업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레탄을 먼저 연어색으로 조색한 후에 모형을 만듭니다. 살구색과 노란색, 빨간색을 넣어서 연어의 먹음직스러운 색을 만들어냅니다. 코팅과 발포는 레몬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다 굳은 연어회는 실리콘과 분리하고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총 15개의 피스만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회 하나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많은데 뭘 해야 할지 하는 분들에게 이 작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색에 돌입합니다. 잉어킹의 머리에 전체적으로 주황색을 돋보여줍니다. 잉어킹의 꼬리도 마저 칠해줍니다. 아까 우레탄을 주황색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회는 가볍게 칠해줘도 그럴듯한 색이 나옵니다. 잉어킹의 포인트인 수염은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반대쪽도 칠합니다. 지느러미에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가장자리인 어두운 회색을 살짝 넣습니다. 입은 탱글탱글한 질감이 살도록 분홍색으로 채색합니다.
잉어킹의 귀여운 눈은 흰색으로 칠해주고 검은색 눈동자도 넣습니다. 레몬을 칠할 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에는 여러 종류의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칠할 땐 채도가 낮은 노란색, 외부는 채도가 높은 노란색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심지는 흰색으로 과육과 대비를 줍니다. 마무리로 네일 탑코트를 과육에 발라주면 먹음직스러운 레몬이 완성됩니다. 이 작품의 킥이 될 수 있는 연어회를 만들어 봅니다. 연어의 지방층인 하얀 선을 그려주고 사이드에는 실버를 살짝 발라서 연어의 껍질을 살짝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총 14개를 더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팅할 접시를 채색합니다. 연어의 주황색이 강조될 수 있도록 검은색으로 채색할 건데 물감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젯소를 먼저 발라줬습니다. 뒷면부터 검은색으로 덮어주고 다 굳었으면 다시 뒤집어서 앞면을 칠합니다. 음식의 마무리는 플레이팅이죠. 잉어킹의 머리와 꼬리를 접시에 살포시 올립니다. 그리고 연어회를 정갈하게 올려줍니다. 회 장식품도 연어회 사이에 끼워주고 보기만 해도 신 레몬을 끼워주겠습니다. 화려함을 더할 수 있는 꽃도 중간중간 끼워서 먹음직스러운 회 한 판을 만들어 나갑니다. 먹음직스러운 회를 위해 유광 바니쉬로 광택을 내줍니다. 잉어킹의 머리와 꼬리에도 발라주면 갓 잡아 올린 상태의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서리 쪽에 네일탑 코트를 한 번 더 발라서 촉촉한 느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잉어킹 회 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낚시하다 잉어킹이 잡힌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중학생의 시야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필이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실사화시켜 보겠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게리의 몸통을 연필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드라이기 열을 쐬서 유토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열심히 굴려서 게리의 비늘을 모두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잘 펴지지 않는 비늘은 손으로 매만져주면서 주름을 하나하나 펴주겠습니다. 바닥 부분은 육각형 모양으로 각을 잡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각을 따라서 손으로 잘 세워줍니다. 대충 각이 다 만들어졌다면 모든 면을 평평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유토를 녹이는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물티슈를 비벼서 남아있는 주름들을 모두 메꿉니다. 살아있는 연필은 상처가 많은 연필이기 때문에 찢어진 살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처를 만들 자리에 스케치를 해주고 그 부분만 유토를 파냅니다. 연필심은 뼈로 표현하면 더 멋진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랙 스펀지로 나무의 결도 만들어냅니다. 찍고 쓸기를 반복하면서 상처를 묘사합니다. 헤라로 상처의 중간중간을 그어주면 나무와 상처가 합쳐진 착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뾰족한 연필심은 바로 연필의 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모서리를 잘라내고 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금 파내줍니다. 잘린 단면에는 단차를 줘서 역동감 있는 단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토를 가늘게 밀어 뇌 모양을 만들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밀어 넣으면서 뾰족한 뇌의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더 가늘게 만든 유토도 뇌에 붙여주면서 혈관을 묘사합니다. 눈알을 심기 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눌러준 다음 눈알을 심어줍니다. 눈알 외곽에는 띠를 붙여서 눈꺼풀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크기가 같게
각기 다른 눈알들을 더 붙여줍니다. 연필의 밑부분은 심지와 나무가 명확히 분리되는 면이기 때문에 뼈와 근육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레드 스펀지를 찍어서 근육의 질감을 표현합니다. 마무리 질감을 내주겠습니다. 블랙 스펀지로 머리 나무 부분의 결을 표현하고 뼈에는 조그마한 구멍을 찍어서 현실감 있는 뼈의 표면을 만듭니다. 실리콘을 뜨기 전 이영재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조소 완성입니다. 연필 모양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실리콘을 부어줄 차례입니다. 지금 밀고 있는 유토는 실리콘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연필 주위로 감싸주겠습니다. 이제 실리콘을 붓습니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에어브러쉬로 바람을 불어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실리콘까지 부어주면 유토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실리콘이 충분히 두껍게 쌓였다면 실리콘을 들어 올리고 사전에 설치한 유토띠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굴곡이 최대한 없도록 가위로 잘라서 다듬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석고붕대입니다. 실리콘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후에 실리콘과 분리가 쉽도록 반절을 나누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바세린을 발라서 석고붕대끼리 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반대쪽 석고붕대도 붙여주겠습니다. 완성이 된 석고붕대는 여유있게 하루 동안 굳혀줍니다. 이제 석고붕대의 실리콘 유토를 모두 분리시킵니다. 우레탄으로 모형을 뜨기 위해서죠. 실리콘과 석고붕대는 다시 결합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이제 무발포 우레탄에 경화제를 섞고 부어준 후에 열심히 비벼서 연필 표면을 코팅합니다. 이렇게 두 번 더 반복해줍니다. 마지막은 속을 채우기 위해서 발포 우레탄을 부어주겠습니다. 다 굳은 우레탄은 실리콘에서 꺼내주고
발포한 부분을 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우레탄이 잘 떠졌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망의 채색 단계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였던 연필과 같은 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검은색을 바탕으로 채색을 시작합니다. 나무와 껍질이 만나는 부분은 타원형의 모양으로 칠해서 나무가 깎아진 모습을 표현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대충 바탕이 칠해지면 검붉은색으로 상처가 시작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듭니다. 밑부분에 있는 근육도 칠해줍니다. 이제 분홍색이나 빨간색을 칠해주면서 상처의 깊이를 표현합니다. 연필이 더 아파 보이도록 말이죠. 한 번 더 바탕에 검정색을 칠해주고 뼈 채색으로 넘어갑니다. 누런색을 칠해서 깨끗하지 않은 뼈를 만들어주고 칫솔을 튀겨서 피가 튀긴 듯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제 머리 부분을 채색하겠습니다. 눈을 흰색으로 채색하고 뇌와 이어지는 부분은 살짝 낡은 나무의 느낌으로 채색합니다. 뇌는 검은색, 흰색, 빨간색의 순서대로 칠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검은색으로 눈동자와 동공까지 칠해서 눈을 완성시킵니다. 이제 연필에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HB를 흰색으로 반듯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금색으로 제 이름을 살짝 넣어봅니다. 유광 바니쉬를 연필의 기둥 부분에 덕지덕지 발라서 윤기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빛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일 탑 코트를 발라서 한 번 더 코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연필 완성입니다. 중학생 시안의 판타지는 꽤 무서웠던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연필을 소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